시채널 방송의 PD들이 촬영을 통해 만나는 복음의 현장을 따라 믿음의 지도를 그려가보는 시간입니다. 선교 현장을 가다. 오늘은 황정익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 현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라들이 굉장히 먼 나라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어느 나라로 갑니까? 네,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로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냐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나라고요. 대부분 케냐 하면은 커피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파리라고 하죠. 케냐 그렇죠. 국립공원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열대 우림 기후부터 초원의 사막 기후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각해진 가뭄 때문에 물 부족 현상과 그리고 또 가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네. 여러 가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걸 보면 아프리카란 대륙이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케냐 직접 가서 본 환경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960년대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과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12살의 릴리안이라는 소녀입니다. 네. 소녀 가장이고요. 아빠는 어릴 적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고 엄마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릴리안이라는 친구가 그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가정인지 한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둘러봐도 좀처럼 마을을 구경할 수 없는 지역 올도니로 이 외딴 곳에 릴리안과 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인 릴리안은 아빠가 없는 이 집의 가장입니다. 모린과 벤도, 메이슨, 솔로몬까지 형제는 모두 5인데요. 이들은 엄마는 같지만 아빠가 다릅니다.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진 엄마 사이노가 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어 주변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엄마 사이노. 깊게 남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고 겨우 12살짜리 큰딸 릴리안이 자연스럽게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엄마 혼자 5명의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자녀들이 많은 편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성폭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다른 아이들을 엄마 혼자 키우게 됐다는 것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릴리안은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자신들을 낳고 도망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5남매가 있는데 그 5남매를 본인 혼자 힘으로 키워야 하는, 부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본인도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제작진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이다 보니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할까 참 걱정도 되고 또 염려가 되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실제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릴리안은 평소 다른 사람의 밭을 일구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밭을 일구면 하루 50센트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렇죠. 그 돈 가지고 5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그 50센트마저도 벌 수 없기 때문에 릴리안은 학교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매일 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아프리카 하면 식량 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물 부족, 물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물 문제는 아프리카에 보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전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별히 릴리안이 사는 마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나마 릴리안은 집 근처에 물탱크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가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모두 함께 시청자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m 조금 넘는 높이의 물 저장 탱크. 혼자서 물을 뜨러 올라가는 것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릴리안의 표정이 더 안쓰러워 보입니다. 릴리안이 위에서 작은 통에 물을 떠주면 아래에서 동생들이 그것을 받아 큰 통에 물을 채웁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인 듯한 뿌옇게 탁한 물. 가뭄이 심한 올도니로 지역에서는 그나마도 이 물이 깨끗한 물에 속합니다. 통마다 물을 가득 채운 후에야 하나씩 물통을 지고 가는 릴리안과 형제들. 삶의 무게만큼이나 짊어진 물통도 그 발걸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네, 물통의 무게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지는데요. 그 화면에서 본 그 물 색깔이 마음에 좀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황 PD가 직접 본 그 물을, 뿌연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마을에 물탱크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고요. 네. 그런 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시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하루속히 이들의 식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많은 NGO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그곳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그런 해결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싶고요. 한 가지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네. 집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무색할 만큼 나뭇가지들하고 소들의 배설물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든 집인데요.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새고 네. 또 바람조차 그냥 그대로 통과될 정도니까요. 사실 집이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곳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집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화덕이었습니다. 그들이 끼니를 굽는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음식이나 가지고 와서 그 화덕에서 익혀서 먹기 위해 집안에 화덕을 두고 있는데요. 그 화덕에 대한 주변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릴리안의 동생 메이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 화덕으로 기어갔다가 그 화덕의 불 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실질적 선천적인 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렇게 그 불 속에서 꽤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웃 주민이 달려 들어와서 그 아이를 구해줘갖고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메이슨의 머리에 상처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어요. 네. 그런 메이슨을 보면서 릴리안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릴리안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a kya na inkitaji na ke na ne perina na ku yol na ruat no shin na savani no shi enko mara no shin eka ne perina ke ninje yo gona ra meso ninkini ne o mingani ninye dangalon kema afu yo no atina no ga jailura ailura mingani ne mening to ninye ne so ka ne mikini ngo yo te diaji afu yo da seran yo da vio dal casteno ngoji tonduk sang. 이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 아이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C채널의 PD들을 만나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메이슨에게 함께 가신 목사님께서 머리 그 화상 부위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시도록 하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렇게 만남과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도움을 얻었다라는 그 기억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케냐를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침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이런 마침의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척박한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땅이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황정익 PD 수고하셨습니다.